자, 주식하시는 분들이 단기적인 수익이나 손실에 되게 민감하죠. 오늘 내가 얼마를 잃었네? 벌었네? 이번 달 내가 결산을 했더니 수익금이 얼마더라? 지난달부터 해서 지지난달부터 해서 수익금이 얼마더라? 그럼 이해는 됩니다. 지금 주식하는 이유가 월급이 너무 작아서 하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 내가 버는 거 대비 너무 많이 쓰니까 돈이 안 모여서, 그래서 빨리 좀 돈을 모으려고, 돈을 더 불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내가 수익이 얼마 나느냐, 뭐 손실이 얼마냐, 이거에 따라서 막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 사람들한테 장기 투자하세요 라고 말을 하면은 귀등으로도 안 들리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 장기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님인데, 존리 대표가 단타로는 돈 못 번다, 장투해라,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주식이란 거는 꾸준히 계속 사서 모으는 거다, 이런 얘기 하면은 뭐 거기에 달리는 댓글이 가관입니다. 뭐 이런 사기꾼, 뭐 네 자산운용사 가입시키려고 그런 얘기 하는 거지, 뭐 장기 투자에서 상패밖에 더 당하냐, 지금 당장 하루하루가 급해 죽겠는데 무슨 장기 투자냐, 이런 식의 댓글이 거의 한 80, 90%는 돼요. 자, 어쨌든 저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단타를 추구하는 그런 대부분의 개인분들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아니까는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되게 안타까울 때도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제 단타는 안 됩니다, 단타로는 주식해서 돈 벌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주식을 계속 하게 되면은 내가 이번 달에 10만원 벌었네, 50만원 벌었네, 100만원 벌었네,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뭔가 좀 나의 기분을 좋게 하고 그때그때 내 월급이 조금 올라가게끔 느끼는 뭔가 그런 개선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주식을 함으로써 얻어들이는 그런 게 분명히 있죠. 어디까지나 주식을 잘한다는 전제가 깔려야 되지만, 어쨌든 주식을 잘해서 그 단타든 스윙이든 뭔가 되는 그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면 그건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막 자랑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굉장히 뿌듯해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주식하기 잘했다,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문제는 그렇게만 주식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씩 그렇게 평균적으로 수익을 내더라. 그런 분이 1년 뒤, 2년 뒤, 3년 뒤 계속해서 이제 기간을 놓고 보면은 그 수익 금액이 1년 뒤, 2년 뒤, 3년 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지가 않는 문제를 대부분 겪게 됩니다. 정말 이거는 대부분 겪게 돼요.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주식을 하는 분들은 내 월급 정도를 이렇게 벌어들이는 거 정도는 할 수 있고, 뭐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익이라면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뭔가 좀 부족한 그 느낌의 그 수익금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면서 그 수익금이 점점 커지지 않고 거기서 머무르는 경향이 되게 커요. 이게 내가 단타를 해서 수익 금액을 점점 키워 나가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은 수익률이 뭐 한 대충 한 달에 한 5% 10% 정도 낮다. 근데 이거를 매달 20% 30%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올려가면서 내 전체적인 수익금의 볼륨을 키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의 목표가 이거죠. 내가 지금 이번 달에는 비록 1%밖에 수익을 못 냈지만 다음 달에는 2%, 다음 달에는 5%, 그 다음 달에는 10%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100만원, 그 다음 달은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수익을 내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요. 수익률이라는 거가 말이 쉬워요. 그냥 한 달에 1%는 뭐 쉽고 한 달에 10%는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말이 너무너무 쉽고, 그때그때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좀 가변적이고, 그리고 내 실력이 그렇게 수익금이 올라가는 것처럼 비례해서 올라가기도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어요. 단타만 계속하는 경우에. 왜? 이유는 단기적인 그 흐름에 내 시야가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치를 충분히 쌓을 그런 형편이 안 돼요, 단타만 계속하는 분들은. 그래서 내가 할 줄 아는 것만 계속하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거를 점점 더 가다듬어서 수익률을 2배, 3배, 10배 만든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사실 누가 장기 투자하겠어요. 주식 잘하는 사람들 다 단타 쳐가지고 초고수 돼가지고 뭐 워렌 버핏 같은 사람 되지, 큰 부를 쌓는 사람 중에서 단타로 그렇게 큰 부를 쌓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물론 수익은 낼 줄 알게 되고 돈은 벌게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수익 금액이 정체될 가능성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뭐 내 실력이 키워지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 단타라는 특성 자체가 소액으로는 알맞게 잘 할 수 있는데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려워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손절도 한 1%대에 손절하는 거 소규모 금액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얼마 안 되니까 그 손절해도 내가 체감적으로 돈을 많이 잃는 느낌이 안 드니까. 근데 이게 내가 막 수억으로 한다, 수십억으로 한다, 막 100억으로 한다, 그런데 단타를 친다, 내 1% 손절을 한다, 그럼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그 체감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그 똑같은 매매를 금액이 커지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많은 수익 금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인 큰 금액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단타로만 하는 경우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5년 정도가 지나도 오히려 수익금이 안 늘게 되고, 시간은 가는데 내 수익 금액이 점점 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더 뭐 자주 매매를 하게 된다던가, 더 뭔가 좀 무리한 매매를 하게 된다던가, 그러면서 오히려 결과물이 안 좋아지는 현상까지 나온다는 거죠. 주식을 잘 모르던 때는 오히려 돈을 벌었는데 알고 나니까, 그리고 경력도 쌓이니까 오히려 수익이 더 안 나. 이런 일을 겪게 돼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게 시행착오인데, 돈을 벌었다 잃었다, 돈을 벌었다 잃었다 하면서 시간이 가고 나서 돈을 깠더니 내가 그렇게 많이 성장하지 못했구나, 내 자산이 그렇게 늘지 않았구나 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식을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할 문제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 만약에 5년 동안 내가 주식을 할 거면은 저는 차라리 주식을 모아가는 걸 해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내가 그냥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씩 여유자금이 생겨요. 그럼 이 100만 원을 가지고 그냥 뭐 적금 들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주식을 사 모으는 거죠. 특정 주식 하나일 수도 있고요, 한 2개, 뭐 3개 이렇게 분산해서 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100만 원은 하루에 뭐 예를 들면 한 5만 원 정도씩 하면은 20일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5만 원 정도씩 해서 매일매일 특정 주식들을, 혹은 주식 하나를 계속 사 모으는 거예요. 이걸 5년 정도 하면은 한 6천만 원 정도가 원금이 모이는 거거든요. 6천만 원 정도가 모이고 5년 뒤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사 모으면은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오르지 않아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요.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와중에 내 평균 단가가, 평균 매입가가 이 주가를 따라가면서 마치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내가 만들어내는 그 이동평균선에 가까운 그 내 평균 단가보다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이 되면 그게 뭐 1%든 2%든 10%든 20%든 수익이 나는 그런 케이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5년 정도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그냥 한 30% 정도의 수익률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5년 뒤에 매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5년 동안 이렇게 적립식으로 해서 30%의 수익률이라면은 대략 1년에 한 10% 정도 수익 낸 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으로 1년에 10% 수익 내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총 그냥 수익금 30% 정도 수익을 내면 6천만 원에 30%잖아요. 그러면 1,800만 원의 수익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30%가 맞냐 적냐, 1년에 10%가 맞냐 적냐, 이런 거는 그때 가면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내가 만들어진 원금이 6천만 원이고 여기에 1,800만 원의 수익금이 만들어져서 내 원금이 이제는 7,800만 원이 됐다는 게, 이게 큰 메리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주식을 처음 하는 입장에서 돈을 이렇게 꾸준히 모아가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단타 연습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트레이딩을 해서 고수익을 내야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면은 시간이 5년 정도 지난 뒤에 내가 6, 7천만 원을 핸들링하는 사람이 돼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마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작년에 이제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를 해서 주식 한지 한 1년 정도 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내가 얼마나 성장했나를 한번 되짚어보자는 거죠.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1,000만 원을 시작했는데 내가 지금 얼마로 하고 있지? 그리고 내가 이게 지금 미래가 있는 주식을 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안타깝지만 여기 이제 1년 기간 동안에 그 1,000만 원 그대로 그냥 쭉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여기서 오히려 이제 물리고 막 그러면서 금액을 막 빼고 있는 거죠. 물린 것도 원금 되면 빼고 막 그러면서 주식하는 금액이 점점 줄어들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금액이 점점 늘어나 있더라도 사고 파는 걸 반복하는 과정에서 그냥 내 손을 떠나가서 물려버린 종목들이 되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얘네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렇게 간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그냥 제가 말한 대로 1년 동안 그 100만 원씩 계속 5만 원씩 모아왔던 분은 그 1년 동안의 수익금은 못 만들어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도 되게 작지만 어쨌든 수익금을 못 만들어냈다고 한들 이분에게는 미래가 있잖아요. 지금 1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2년 뒤, 3년 뒤, 4년 뒤, 5년 뒤, 그리고 5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뒤, 20년 뒤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은 내 원금이 계속 키어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매일매일 5만 원씩 금액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내가 이제 핸들링할 수 있는 내 그릇이, 내가 이제 자금을 소화할 수 있는 내 소화력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계속 그냥 무한대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수익금을 지금 단계에서는 뭐 10만원, 20만원 수익금만 만들어져도 얼른 팔아서 내 걸로 만들고 싶은데, 이제 그때 되면은 막 100만원 단위, 1000만원 단위의 수익금은 지켜보면서도 큰 금액을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의 수익에 매몰이 되면은, 제가 지금 말한 것 같은 5년 뒤에 내가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내가 얼마의 금액을 핸들링 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의 수익금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반대로 내가 얼마까지 손실이 나는 것까지도 감당을 하면서 주식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내 마인드가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제가 말했던 그 꾸준히 그렇게 매집을 했던 그런 사람이 5년 뒤에 훨씬 더 성장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그 5년이라는 시간, 5년도 없어요. 뭐 5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1년 뒤도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2년 뒤, 3년 뒤 이렇게 좀 약간 먼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의 내 모습을 그리고 주식하는 거를 잘 못해요. 당장 내가 성장해야 1년 뒤에도 내가 잘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눈앞의 것만 쫓아다니다가 계속 무리하게 되고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걸 저는 주변을 보면서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 단타라는 걸 하고 자주 사고 파는 걸 하죠. 제가 그런 계좌를 공개도 했었고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설명도 했었는데, 저는 자주 순환매를 하는 것들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저는 자주 사고 파는 그 단타를 할지언정 이게 내 주식 전체 금액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는 거죠. 그걸 항상 강조하잖아요. 제가 계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작은 금액이 세팅되어 있는 계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계좌가 제가 이제 자주 순환매하는 그런, 자주 사고 파는 그런 계좌입니다 라고 보여드려요. 그럼 거기에도 매달 막 몇백만원, 1000만원 막 이렇게 수익금이 찍히기 때문에 보는 분들이 우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저는 거기서 수익금 만들어지는 거는 내 전체적인 주식에서는 그렇게 크게 비중 있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아무래도 저도 사람이니까 막 몇 년 동안 계속 수익금을 맛보지 못하고 계속 모아가는 것만 하면 얼마나 지루해요. 이게 굉장히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리고 뭐 또 다른 목적성이 있어서 그 계좌를 운용을 하는 것 뿐이지, 이 목적성이라는 건 이 시장을 좀 더 타이트하게 좀 지켜보고 핸들링하는 그런 감각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연습용이자 어떻게 보면 제 실전 감각을 기르기 위한 계좌이지, 제가 실제 진짜 중요한 내 자산을 키워가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여기는 굉장히 일부분이고, 오히려 더 다른 쪽에 더 중요하게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하게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거는 매집해 나가는 거, 좀 묵직하게 계속 만들어가면서 큰 수익금을 만들어내는 그런 주식을 하는 거,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존리 대표가 말하는 단타로는 돈을 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일 거예요. 이게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무조건 장투하세요, 은퇴할 때까지 주식을 모아가세요, 이러면 저도 그거 되게 싫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접점을 찾는 건데, 그건 이 계좌 안에서 얼마든지 밸런스를 찾을 수가 있고, 그 밸런스에서 진짜 중심은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묵직하게 모아가는 거, 내 자산을 꾸준하게 성장시키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주식은 결과적으로는 내 자산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대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는 단타보다는 이런 식의 다른 유형의 주식에 더 가깝게 있다는 거고, 제가 이제 이 유튜브 말고 다른 유튜브 하잖아요. 거기서는 이름까지 붙였죠. 빌드업이라는, 주식 빌드업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빌드업이 그만큼 중요하고 기둥이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고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게 반복이 됐을 때, 지금도 벌써 적지 않은 시간이 왔는데 몇 개월 지났을 수도 있고 몇 년 지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을 돌이켜 봤을 때 내 자산이 얼마나 성장이 돼 있지? 내가 얼마나 큰 금액을 핸들링할 수 있는 주식 투자자가 돼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게 착각일 가능성도 되게 커요. 지금 잠깐 되니까 이렇게 하면 꾸준히 성장되겠지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손절이 반복되고 막 그러면서 그 희망이 깨지는 거가 90%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좋은 대안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대안이랄 것도 없어요.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 아래 댓글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어니스트와 주식 비더비라는 또 다른 유튜브 채널도 제가 같이 하고 있어요. 영상 하단에 링크로 걸어 둘게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